안명환입니다. 47년 9월 14일 만으로 76세. 단양군 영춘면 4202 6번지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말이 어려웠죠. 제 4살 때 맏형님, 둘째 형님, 막내 삼촌이 6.25 전쟁에 가셨고 오셔가지고 참 어려운 가정 형편에 5형제의 막내기로 태어나다 보니까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똘똘이라고, 아주 차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면은 좀 대중 앞에 나가가지고 좀 좋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초등학교를 단양군 영춘면 멸방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문을 2년간 배우고 그 외에는 독학으로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퇴하고는 제가 해발 700m 가까이 되는 산골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때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에 다니시던 이혜규라는 학생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요양을 했는데, 그때 제가 형님하고 매일같이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돌아가는 거, 앞으로 성장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그 선배님한테 여러 가지를 많이 전 배우고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68년도에 제가 증평 3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5군단 포병에 있다가 월남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2021년도 8월 29일 날 전역을 했습니다. 힘들었던 거는 참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군들은 연약한 환경 속에서 빼치카라고 밑에 땅굴을 파고 빽자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쌓은 그 안에서 내무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선풍기 하나가 다랬습니다. 그 당시 다른 나라 파견된 나라 사람들은 에어컨에다가 그렇게 잘 좋은 환경에서 했지만 우리 한국군만은 참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식사 때마다 말라리아 걸리고 땀 흘리면 저 한 데서 소금 먹고 말라리아 약 먹어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죠. 전 포병이라서 귀마개를 맞고 했는데 지금도 포소리 하면은 눈을 감으면 자다가도 쟁쟁하죠. 포탄이 네모반에 떨어져 가지고 동료들이 희생된 거를 제 눈으로 목도를 하면서 참 어렵게 가가지고 그렇게 희생돼 돌아가시는 동료를 보면서, 전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죠. 그때 포탄이 떨어져서 이 팔이 잘리고 쓰러져 있는 전우를 보면은 지금도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제가 영월군 남면토별이라는 동네에 이사를 와가지고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하고 할 적에 청년회장을 하면서 열심히 지역 봉사하는 걸 하게 됐습니다. 결혼은 73년도에 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제가 청년회장으로 있던 동네에 이장이 됐어요. 그래서 맨날 그 당시만 해도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은 이장네 집에 노다지 들락거리다 보니까 둘째 딸인데 또 예부장이 생겨가지고 또
뭐 나이도 나하고 차이가 한 7살 차이가 되다 보니까 동생처럼 저거 했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아이고 누집 우리 조카 딸내미가 정인데 정이 지금 할아버지가 이장네 집 둘째 딸하고 좋아 지낸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아버지하고 장인어른이 모여서 이 소문이 났으니 결혼을 시키자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들 삼형제입니다. 맏아들이 딸내미 하나고 둘째가 이제 딸 하나인데 이제 100일 지나갔고요. 막내가 딸 쌍둥이, 손녀들이 딸만 넷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그 향교 유도회에서 총무부장을 보면서 제천 시내 중고등학교 인성교육하는 거를 6년간을 하면서 교재도 매년 1,500부서 제작을 해가지고 학생애들 인성교육하는 거를 하다가 요즘은 이제 향교회 장의를 하면서 남현동에 노인 경남 회장을 하면서 노인 분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는 건 평화대사 협의회에 제천시 지부장을 맡아가지고 사회 활동하는 거는 이제 그런 쪽만 하고 노인지회에서는 이제 분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지회 무슨 상골위원회 위원도 하고 선거관리위원장도 지금 맡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일 외에는 다른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제가 93년도에 제 평생 벌은 돈을 가지고 단양군 적성면 하리에다가 백석광업이라는 광산을 개발을 해서 일본 수출도 하고 국내 판매도 하고 참 잘 나갔는데 97년도에 IMF 때 부도를 많이 맞아가지고 참 그 터널을 지나온 거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때 이제 자식들이 다 대학교를 다닐 때인데 등록비도 못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고 빚도 많이 졌고 이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이제 다 갚고 나니까 몸에는 병이 들고 자식들한테 제대로 크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게 한이죠. 그것도 그 뒤란데도 행정관서에서 정부가 외환위기 잘못해가지고 수 없는 기업체 사장들이 자살하고 그 어려움을 겪도록 했는데 정부가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어려운 걸 알고 인허가 내주는데 쉽게 해줬습니까? 연장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그 평생 벌어져 했던 거가 경매로 다 날라갔습니다. 우리 식구가 애들 저거 하느라고 집 건사한다고 온갖 꾸준 일 다 하고 지금까지 생활해 왔는데 그나마도 자식놈들이 제대로 이제 커서 삼형제가 청주시 현도면 중삼리에서 가족 기업을 해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형제가 매일 거기 출근을 해가지고 형제간에 다툼 없이 우애가 두텁게 하는 걸 보면서 저로서는 이제 못해준 거에 대한 건 자식들한테 미안하지만 이놈들이 저들이 그동안 고생스레 커가지고 하면서 부모한테 지금도 집사람 앞으로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씩 이제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늘 미안하죠. 부모로서 제대로 해준 게 없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사는 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푼푼히 벌어가지고 저거 한 거가 모든 것 쌍용량이 제가 근무하다가 퇴직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한 게 이게 잘못돼가지고 큰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몸에 이제 당뇨가, 신경성 당뇨가 와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그런지 월남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 맞으면서 약을 먹고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건강해야지 자식들한테 도움을 못 줬는데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침 저녁 운동, 걷는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43년 전에 기억나는 말씀을 들은 거가 지금까지 33살 때던데 그 말씀이 귀에도 쟁쟁합니다. 이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80년도 봄에 제가 월정사구의 상원사에 등산을 갔는데 등산객 중에 한 분이 부처님한테 사배를 하고 그 당시에 2만 원을 불전함에 넣고 주지스님한테 제 얼굴을 관상을 보면 언제쯤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참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대로 처사님 행하면 만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 주지스님 보고 무슨 말씀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주가 관상만 못하고 관상이 심상만 못하고 심상이 덕행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사님 사회 나가서 이렇게 하면 만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옵니다 하시는 말씀이 43년이 지난 지금도 눈을 감고 상원사만 생각하면 그 말씀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 웃으면서 말씀하시던 거가 생각이 나고 살아오면서 그대로 행하려고 저 역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나이 어려서 저한테 시집 와서 고생도 너무 많이 시켰고 아들들 삼형제 사업 실패 보는 바람에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서 아버지로서 미안하다는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외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애들아 늘 건강하고 할아버지가 너들 큰 아들 딸내미는 고등학교 올해 1학년이지만 그러면 그래도 대학교 가는 걸 볼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막내 아들내미 딸내미 둘째 아들 100일 지낸 이놈들은 학교 갈 때까지 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갈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좀 서운하지만은 이놈들이 좀 잘 자라서 지금도 매일같이 이제 며느리가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는 걸 보면서 웃으면서 보고 그게 즐거운 낙으로 생활할 건들 건강하고 자식들 좀 잘 길러가지고 나라에 보탬이 되는 그런 자식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